늦은 나이에 숨은 재능, 새로운 기회로의 변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대저택. 10월의 햇살이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운전기사 민주는 오늘도 회장님 가족들을 모시고 외출했다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골프 모임으로 청담동으로, 사모님은 백화점 VIP 행사로 강남으로, 따님과 도련님은 해외 출장으로 인천공항으로. 민주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서울을 가로질렀습니다. 오후 4시 저택에는 민준 혼자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운전석에서 내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의 나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그 중앙에 놓인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검은 광택이 나는 그 악기는 마치 민준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저절로 피아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을 때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995년 서울예술대학 연주월. 25살의 민준. 졸업 연주회 무대. 500명의 관객 앞에서 쇼팽을 연주하던 그 순간. 폭풍 같은 박수. 교수님의 칭찬. 민준, 자네는 분명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때의 꿈.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는 연주자가 되는 것.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것. 세계를 무대로 음악을 전하는 것.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민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십억의 빚.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선고. 대학생이던 두 동생. 27의 민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당 서빙, 대리운전, 택시 운전. 민주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긴 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들은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37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아내를 만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장이 된 민준에게 피아노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돈이 돼? 아내의 한마디에 민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년 전 42살의 나이에 민준은 이 저택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월급 350만 원. 다른 일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택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민주는 그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녁 8시나 되어야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모님은 밤 10시쯤, 따님과 도련님은 3일 후에나 돌아옵니다. 딱 한 곡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88개의 건반.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이 친구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의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친구들. 그리고 그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9번 2장. 제1부 숨겨진 재능. 땅. 첫 음이 저택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땅땅. 두 번째 화음. 민준의 손가락이 20년 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템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리듬을, 감정을. 쇼팽의 녹턴은 슬프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밤의 고요함을 담은 곡입니다. 민준의 연주에는 20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한 꿈, 희생한 인생, 억눌렀던 열정, 모든 것이 음악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떨렸습니다. 햇살이 피아노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5분간의 곡이 끝나갈 무렵 민준의 마음은 이미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땅, 여운이 공간에 퍼졌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못 칠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건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곡만 더. 민준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뷔시의 달빛, 클레르 드 리느. 더욱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곡. 민준의 연주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20년의 삶이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5분 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는 것을. 회장 박진우, 68배 나이. 골프 약속이 급하게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회장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누구지? 회장은 젊은 시절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시절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연주회를 다녔습니다. 비록 사업에 몰두하며 그 취미를 잃어버렸지만 좋은 연주를 알아볼 귀는 여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회장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거실 입구에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자신의 운전기사 민준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실력으로.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운전기사가? 민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깊었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웬만한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데. 드뷔시의 달빛이 끝나갈 무렵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 순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재능을 묻어둘 수는 없어. 회장은 손뼉을 쳤습니다. 짝짝짝. 민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민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다. 해고당하겠구나.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였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자네가 음대 출신이었나? 네,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어느 학교? 서울예술대학입니다. 전공은? 피아노과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왜 사과를 하나?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재능이 있어. 엄청난 재능이. 아닙니다. 저는 겸손은 미덕이지만 재능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회장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내 서재로 오게 할 얘기가 있네. 네. 하지만 내일 보세.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해고당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 5시 민주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2부 인생의 전환점. 오전 6시 30분 민주는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온 것입니다. 차 안에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6시 50분 민주는 차에서 내려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6시 55분 서재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7시 정각 똑똑똑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벽면 가득한 책, 큰 책상, 그 뒤로 보이는 서울 전경.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게, 민준. 회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간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기사님 또는 거기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돌아서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네 경력을 봤네. 네, 서울예대 피아노과 수석 졸업. 재학 중 전국 콩쿠르 2등, 3등 입상 경력 다수. 졸업 연주회 때 교수진 만장일치 최우수상.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음악을 그만뒀나? 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해보게.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IMF 때 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고 동생들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포기했구만.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자네는 재능을 숨기고 있었어. 20년간.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나? 자네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네. 음악 평론가가 되고 싶었지. 네, 하지만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셨고 나는 사업가가 됐어. 50년간 회사를 경영했지.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었고. 회장이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음악은 사라졌네. 그게 늘 아쉬웠어. 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네 연주를 들으면서 느꼈네. 진짜 음악이 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뭔지.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민준, 내 손녀를 아나? 예, 지은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장의 손녀 박지은, 16살의 고등학생. 민주는 가끔 지은을 학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던 소녀. 그 아이가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네. 피아노 전공으로. 그렇군요. 하지만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는 재능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가요? 명문 교수들한테 레슨 받고 있지. 1시간에 50만 원씩 주고. 하지만 지은이 연주를 들어보면 텅 비어 있어. 기술만 있고 마음이 없어.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지은이의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주게. 네,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물론 운전기사 일도 계속하면서.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고. 자격증? 자격증이 음악을 가르치나? 자네에게는 진짜 음악이 있어. 나는 어제 그걸 느꼈네.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내가 설득하지. 회장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운전기사 월급 350만 원은 그대로. 레슨 비용으로 월 500만 원 추가. 총 850만 원.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50만 원. 자신의 월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리고 말이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 싶네. 꿈이요? 그래. 지은이를 가르치면서 자네도 다시 연주자로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울지 말고 서명이나 하게. 회장이 계약서를 밀어줬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민준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7시 민준은 처음으로 지은을 만났습니다. 2층 음악실. 거기에는 또 다른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녀. 긴 머리, 큰 눈, 하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대충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기사 아저씨를 선생님으로 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웃기네. 저 지금까지 서울대 교수님, 한예종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운전기사 아저씨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피아노 앞에 거칠게 앉았습니다. 뭐 가르쳐 주실 건데요? 설마 도레미파솔은 아니겠죠? 일단 내가 치는 걸 들어볼까? 알았어요. 지은은 악보를 폈습니다. 쇼팽 에뛰드 아프 10노 4. 매우 빠르고 어려운 곡. 지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을.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3분 후 지은이 연주를 마쳤습니다. 어때요? 제대로 쳤죠?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해. 그럼 됐네요. 하지만 음악이 없어. 뭐라고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넌 지금 건반을 두드리고 있어. 음악을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전 정확하게 쳤는데요? 정확한 것과 음악적인 것은 다르지. 민주는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음악은 마음이야. 네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냥 악보대로 치는 거예요. 그게 음악 아닌가요? 악보는 설계도일 뿐이야. 집을 짓는 건 내 마음이지. 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내 연주를 들어보렴. 운전기사 아저씨가요? 그래.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의 일부.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민준의 연주는 폭풍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것이 음악을 타고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5분 후 민준이 연주를 마쳤을 때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치는 방법을.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걸 배우고 싶구나. 네, 저 처음으로 음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민준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음악은 테크닉이 아니야. 마음이지. 오늘부터 그걸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피아노가 즐거웠습니다. 제3부 실현과 성장.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레슨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 음을 칠 때 뭘 생각해? 음표요? 아니야. 음악을 생각해야지. 이 음은 슬픈 거야? 기쁜 거야? 슬픈 것 같아요. 그럼 슬프게 쳐봐. 네가 가장 슬펐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지은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거야. 그게 음악이야. 레슨은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민준은 지은에게 테크닉이 아닌 음악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음악은 대화야. 네가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해야 해. 말이요? 그래. 이 곡으로 뭘 말하고 싶니? 사랑? 슬픔? 분노? 희망? 지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두 번째 달, 지은의 연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곡을 쳐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이 음악실에 들어왔습니다. 오, 지은아. 연습하니? 할아버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지은은 쇼팽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 손녀가? 연주가 끝나자 회장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아, 대단한데?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이게 진짜 음악이지.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자네 대단해. 3개월 만에 지은이를 완전히 바꿔놨어. 아닙니다. 지은이가 원래 가진 재능입니다. 겸손은 그만하고. 세 번째 달, 12월. 지은은 처음으로 음악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피아노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엄마의 강요, 교수님들의 압박, 콩쿠르 준비,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슨이 끝나고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음악을 그만두셨어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어. 후회하세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했지. 많이 매일 했어. 지금은요? 민준은 지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너를 가르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거든.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도 다시 연주하세요. 선생님 연주 진짜 좋아요. 그래야지.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 중순 지은의 엄마, 즉 회장의 며느리 서연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2층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며느리는 의아해하며 음악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민준이 옆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지은과 민준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지은아, 저 사람이 누구니?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며느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운전기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만. 지은이 피아노 선생님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됐어요. 나가보세요. 엄마, 지은이 항의했습니다. 지은아, 조용히 해. 선생님, 나가주세요.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음악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대체 무슨 생각이니? 운전기사한테 피아노를 배워? 엄마 선생님은 실력이. 실력이 있으면 뭐해? 운전기사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넌 명문가의 딸이야. 서울대 교수님한테 배워야지 운전기사라니. 며느리는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의 서재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버님, 회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라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냐고요? 지은이가 운전기사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게 무슨 일 아닙니까? 아, 그 얘기.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실력이 뛰어나다.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다고요? 제가 봤는데 예전이랑 똑같던데요. 자네는 제대로 안 들었어. 지은이는 완전히 달라졌네. 아버님, 체면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집안 딸이 운전기사한테 배운다는 게 말이 돼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애야, 체면과 실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당연히 체면이죠. 그래서 지은이가 불행한 거야. 네?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지은이를 명문가의 장식품으로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진짜 음악가로 만들고 싶은가? 그건 나는 손녀가 진짜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네. 민주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 하지만 아버님, 며느라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민준의 레슨은 계속된다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으세요. 하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어요. 만약 지은이 실력이 안 늘면 당장 중단시킬 거예요. 좋네. 결과로 증명하지. 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레슨 중단하래요. 민준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 잘못 아닌데. 저 때문에.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저 선생님한테 더 배우고 싶은데. 지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콩쿠르가 있어. 콩쿠르요? 그래, 한 달 반 후에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그거 알아요. 근데 갑자기 왜요? 거기서 1등을 하면 내 엄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 저는 콩쿠르에서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3등, 4등.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내가 장담하지. 넌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우리 1등 하자. 그래서 내 엄마를,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민준과 지은은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콩쿠르 곡목은 쇼팽 발라드 1번. 12분짜리 긴 곡.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곡. 레슨은 일주일에 3번에서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허락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주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지은을 가르쳤습니다. 운전기사 일도 병행하면서 힘들었지만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음악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지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연습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밤 12시까지 연습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선생님. 저 정말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노력은 눈에 띄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주 후 지은의 연주는 프로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회장이 레슨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의 연주가 끝나자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 자네 정말 대단해.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콩쿠르 2주 전 며느리가 지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콩쿠르 취소해. 네? 왜요? 넌 운전기사한테 배웠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체면. 제 마음은 생각 안 해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이해할 거야. 며느리는 콩쿠르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끝이야. 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가 왜 신청서를 찢었나? 당연하죠. 창피해서 어떡해. 창피? 뭐가 창피한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는 지은이의 꿈을 짓밟고 있네. 꿈? 말도 안 돼요. 지은이는 제가 시켜서 피아노 하는 거예요. 아니야.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진짜 꿈이 생겼어.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해. 그걸 자네가 맡고 있어. 아버님, 내가 다시 신청하겠네. 그리고 아가, 이건 명령이야. 지은이를 방해하지 마. 콩쿠르 일주일 전 민준과 지은은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지은아, 기억해. 음악은 마음이야. 네, 선생님. 네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게 중요해. 알아요. 지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연습. 쇼팽 발라드 1번. 지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기술도 감정도. 연주가 끝나자 민주는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넌 이미 준비됐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괜찮아. 무대에서는 그냥 내 마음을 보여주면 돼. 민주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믿어. 지은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1등 할 거야,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제4부 무대 위의 기적. 콩쿠르 당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데리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는 지은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자신 없어요. 여기 참가자들 보셨어요? 다들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배운 애들이에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지? 음악은 마음이라고. 그래. 테크닉은 다들 비슷해. 하지만 진짜 음악가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사람이야. 넌 그걸 할 수 있어. 대기실로 들어가자 다른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명문 음대 교수 출신들, 해외 유학파 선생님들 사이에서 민준의 수수한 차림은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 사람이 선생님이야? 운전기사래. 헐, 진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내가 과연 지은이를 제대로 가르친 걸까?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강 교수였습니다. 어머, 박지은 양 아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레슨해 드렸죠. 그런데 요즘은 누구한테 배우세요? 지은이 대답하기 전에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강 교수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유학은 어디로 다녀오셨고요? 서울예대 나왔습니다. 유학은 못 갔습니다. 아, 강 교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도전하시는 거 대단하네요. 뭐, 경험이 되겠죠.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콘서트홀 로비에서 회장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러셔야 해요? 저 사람한테 배워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연희, 결과는 무대에서 나오는 거야. 기다려보게.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800명의 관객. 심사위원석에는 국내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자리했습니다. 드디어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명, 2명, 3명. 참가자들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훌륭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 빠른 템포, 화려한 스킬.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술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오후 3시 드디어 지은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지은은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민주는 지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선생님한테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줄게. 비밀이요? 선생님도 너랑 똑같았어. 20살 때 콩쿠르에 나갔는데 너무 떨어서 제대로 못 쳤어. 그때 선생님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넌 청중을 위해 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치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음악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야. 민주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너는 왜 피아노를 치니?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칠 때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엄마가 원하는 딸, 할아버지가 원하는 손녀, 학교가 원하는 학생이지만 피아노 앞에서는 그냥 박지은이에요. 그거야. 그걸 보여주면 돼. 오늘 무대에서 그냥 박지은이로 살아. 18번 참가자 박지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선생님이 믿어. 넌 할 수 있어. 선생님, 가. 지은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800명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회장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옆에 며느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뒤쪽 좌석에서는 강 교수가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치나 보자. 지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짜 나로 살자. 진짜 나로.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쳤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지단조. 1006음절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웅성거리던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백발의 노 교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건 지은의 연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있었습니다. 16년 인생의 모든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짓눌린 무게, 할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 꿈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4분이 지났습니다. 아다지오 부분, 느리고 애절한 선율,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넌 해냈어. 7분이 지났습니다. 프레스토 부분, 빠르고 격렬한 선율, 지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야. 10분, 클라이막스. 지은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반을 치는 게 아니라 건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외감이 떠올랐습니다. 12분, 마지막 화음, 쨍, 그리고 정적. 3초간의 완벽한 침묵. 그 침묵 속에 800명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거지? 그리고 짝!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짝짝짝짝짝! 폭풍 같은 박수가 콘서트홀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어났습니다. 8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무대 위의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낸 거야? 그녀는 무대 뒤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수는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간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를 키웠고 수천 번의 콩쿠르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연주는 처음입니다. 박지은 양,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줬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분 후, 시상식장. 결과는 발표되기 전부터 뻔했습니다. 제21회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대상. 박지은. 지은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상금 1천만 원을 받고 장학금 증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대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꿈. 시상식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지은은 트로피를 안고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민준은 지은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네가 해낸 거야. 선생님은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전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시려나?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명문가의 딸이니까 명문 교수한테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은이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딸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딸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며느리도 정신을 차렸구만. 아버님, 며느리가 쑥스러워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민준, 자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지은이가 진짜 음악가가 됐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은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일 뿐입니다. 겸손은 그만하고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네 차례야. 네, 민준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롤 대관 확약서, 그리고 민준 피아노 독주의 20년 만에 귀환.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달 15일이야. 자네의 독주회를 준비했네. 하지만 저는 한물간 피아니스트입니다. 20년이나 쉬었는데 한물 같다고? 자네는 어제 지은이를 가르칠 때도 피아노를 쳤지? 그 소리를 내가 들었네. 자네의 피아노는 여전히 살아있어. 하지만 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자네는 지은이에게 꿈을 찾아줬어. 이제 자네 꿈을 찾을 차례야. 아니, 자네가 버렸던 꿈을 다시 주워 담을 차례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응원할 차례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족들 다 데리고 갈게요. 꼭 성공하셔야 해요.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5 남자가 20년 만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두가 돌아간 빈 콘서트홀. 민준은 홀로 남아 무대 위에 섰습니다. 800석의 빈 좌석들,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 민준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건반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유작.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20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 포기했던 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운전대를 잡았던 수많은 날들, 모든 것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빈 객석에 그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짝짝짝 객석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회장이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민준, 자네는 틀렸어. 네, 자네는 한물간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자네는 이제야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회장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0년 전에 자네는 기술만 있었어. 하지만 지금의 자네는 다르지.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영혼이 있어. 회장님, 민준, 진짜 예술은 고통에서 나와. 자네의 20년은 낭비가 아니었어. 그건 자네를 진짜 예술가로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야. 민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롤. 민준 피아노 독주의 20년 만에 귀환.
500석 규모의 홀이 만석이었습니다. 회장 가족 전체가 앞줄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프로그램을 꽉 쥐고 떨리는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가족들도 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어머니, 동생들 모두가 민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객석 뒤쪽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예대 시절의 교수님,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심지어 그날 콩쿠르에서 만났던 강 교수도 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연미복 차림의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민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첫 곡은 쇼팽 발라드 1번. 지은이 연주했던 바로 그 곡.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없었습니다. 20년의 경험만이 있었습니다. 포기했던 꿈, 다시 찾은 희망,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기쁨. 모든 것이 음악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객석에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80분간의 독주에 베토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모든 곡이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곡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 곡. 민준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건반을 질주했습니다. 45살. 하지만 그 손가락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20년 전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마지막 화음, 쨍, 그리고 3초의 침묵,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 5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냈다. 나는 해냈어. 커튼콜이 5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커튼콜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년간 제 꿈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신 분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당신의 피아노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이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은 정식으로 피아노 교사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음악학원, 재기의 피아노 아카데미. 그곳에서 민준은 꿈을 잃었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40대 주부, 50대 사업가, 60대 은퇴자,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늦은 오후, 레슨을 마친 민준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 지은아. 레슨 시간 아직 안 됐는데? 선생님 연주 들으러 왔어요. 지은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대학에서 연락 왔어요.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대요. 정말? 축하해, 지은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응?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꿈을 다시 찾아주는. 민주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음악가야. 그리고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연주하실 거죠?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스승과 제자, 꿈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과 꿈을 찾게 해준 사람. 그들의 연주는 석양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민주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기적의 피아니스트. 언론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했던 40대, 50대, 60대들이 다시 악기를 들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연주에는 항상 매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원 제2의 피아노 아카데미는 전국의 3개의 지점을 더 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민준을 응원했습니다. 민준, 자네 덕분에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났네. 제가 뭘 했다고요? 자네가 내게 다시 음악을 선물해줬잖나? 요즘 피아노 배우고 있어. 70 가까운 나이에 말이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회장님. 지은은 서울대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각종 콩쿠르에서 1등을 휩쓸었습니다. 차세대 피아니스트의 등장. 언론들이 지은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항상 말했습니다. 제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덧붙였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민주는 49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카네기홀 초청 공연,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 25살 때 꿈꿨던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에는 20년의 인생이 담겨 있었으니까. 어느 날 민주는 다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섰습니다. 5년 전 지은이 우승했던 바로 그 무대. 이번에는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듀오 리사이틀, 민준과 지은의 협연. 800석이 꽉 찼습니다. 회장 가족, 민준의 가족, 그리고 5년간 민준에게 배웠던 수백 명의 제자들. 무대 위에 2대의 그랜드 피아노. 민준과 지은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은아, 긴장되니?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치는 건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 그럼 시작. 두 사람은 각자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곡은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민준과 지은의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두 피아노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호흡, 20년의 경험과 20대의 열정, 슬픔을 아는 음악과 희망을 노래하는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객석의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 민준과 지은은 일어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커튼콜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을 바꾼 거야. 너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운전기사로만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럼 우리 서로 인생을 바꿔준 거네요. 그렇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지은아, 정말 대단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네.
무슨 말씀이세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지.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 자네는 지은이를 가르치면서 다시 피아니스트가 됐어. 지은아, 넌 선생님께 배우면서 진짜 음악가가 됐고, 할아버지, 이게 진짜 교육이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민준은 59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음악 교육자였습니다. 제2의 피아노 아카데미는 이제 전국 20개 지점을 가진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꿈을 포기했던 중년들을 위한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선생님, 60살에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80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손가락이 굳어서 손가락은 다시 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민준의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마추어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카페에서 연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음악은 무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지은은 30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처럼 후학양성에도 힘썼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꿈을 되살려주고 싶어요. 지은은 자신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음악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지은 장학재단.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악기와 레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음악 감독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65이 되던 해, 어느 봄날, 민준은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나 지금 병원이야.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근데 너 시간 있으면 좀 와줄 수 있나? 민준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5의 나이.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회장님, 민준, 앉게. 민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차 왔어. 나이가 나이다 보니 자주 와야 하더군.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자네를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었구만. 네, 그렇네요. 그날 자네가 피아노 치는 걸 몰래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네도 지금의 지은이도 없었겠지. 민준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회장이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야말로 감사하네. 자네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 20년이 가장 행복했어. 회장님, 지은이가 진짜 음악가가 되는 걸 봤고, 자네가 꿈을 이루는 걸 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시 꿈을 찾는 걸 봤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나?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직 제 연주 많이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래, 그러마. 100살까지 살아서 자네 연주 다 들어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은 특별한 연주회를 기획했습니다. 감사의 콘서트, 회장님께 드리는 연주회.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민준이 처음 피아노를 만졌던 곳, 지은이 우승했던 곳, 민준이 독주회를 열었던 곳. 모든 시작의 장소, 연주회 당일.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이날만큼은 꼭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맨 앞줄 중앙,
회장을 위한 특별석. 조명이 어두워지고 민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민준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분입니다. 관객들이 회장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운전기사였습니다. 피아노를 포기한 지 20년이 지난 45세 중년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은 제 재능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연주는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민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열정.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곡. 민준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65년의 인생, 20년의 공백, 20년의 재기, 모든 것이 음악에 담겼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 30분간의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민준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사, 존경, 사랑. 그로부터 3년 후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8배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장례식이 끝난 후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민준,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20년 전 그날 자네가 피아노를 치는 걸 우연히 듣지 않았다면 내 인생 마지막 20년은 정말 무미건조했을 거야. 하지만 자네 덕분에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배웠네. 지은이가 진짜 음악가로 성장하는 것을 봤고, 자네가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통해 꿈을 되찾는 것을 봤어. 이보다 더 행복한 노년이 어디 있겠나. 민준, 자네는 앞으로도 계속 연주하게, 그리고 계속 가르치게. 자네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그건 희망이고 용기고 사랑이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네. 절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게.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자네가 그걸 증명했잖아. 45에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고맙네, 민준. 정말 고맙네. 자네를 만나서 행복했어. 천국에서도 자네 연주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네. 영원히 자네를 응원하는 박진우.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민준은 이제 일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학생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85입니다. 선생님, 제가 죽기 전에 한 곡만 제대로 치고 싶어요. 치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지은은 이제 40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 나도 할아버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어. 음악은 마음이거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지은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준에게 배운 그 말을 이제 자신의 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합니다. 쇼팽의 녹턴 9번 2장. 45년 전
회장님 저택에서 처음 몰래 쳤던 바로 그 곡.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춥니다. 이제 이른의 손가락.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눈을 감고 연주하는 민준.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음악이 끝나고 민준은 창밖에 눈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저 아직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칠 겁니다. 100살까지 살아서요.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칩니다. 끝. 당신의 피아노는 무엇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민준은 45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도전의 나이는 없습니다. 둘째, 진짜 재능은 숨길 수 없습니다. 민준은 20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잠들어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워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인생의 우회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준의 2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20년이 있었기에 그의 음악은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것 같아도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은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 작은 기회 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접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피아노는 무엇입니까? 음악입니까? 그림입니까? 글입니까? 사업입니까? 새로운 공부입니까? 새로운 취미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당신의 건반에 손을 얹을 때입니다. 첫 음을 칠 때입니다. 당신 인생의 2막을 시작할 때입니다. 민준이 그랬듯이, 회장이 그랬듯이, 지은이 그랬듯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음악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피아노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캔버스 앞에 서세요. 당신의 책상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첫 음을 치세요. 첫 선을 그으세요. 첫 문장을 쓰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다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아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민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